네, 문구나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재배열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문구나 문장으로 바꾸는 것을 애너그램이라고 합니다. 애너그램은 복잡한 암호를 만드는 데 활용되거나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사를 살자로 바꾸는 아주 간단한 재배열도 애너그램에 해당합니다. 뉴스바는 정치인의 발언이나 그 발언을 보도한 기사 문장으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시사 애너그램을 선보입니다. 방송 뉴스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라고 하는군요. 오늘 첫 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한 애너그램입니다. 자, 지난 8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네, 이 말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대통령의 첫 번째 육성이었습니다. 지난 6월에 홍보수석을 통해서 비슷한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직접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이 문장을 구성하는 음절 37개에서 하나도 빼거나 보태거나 또 중복하지 않고 순서만 바꿔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바뀌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선서도 않는 어떤 도적으로부터 지난 대선에 도움받았고 국정원 활용 저지한 거 없습니다. 네, 믿기십니까? 같은 음절로 만들어진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들으신 대로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게 재배열되었습니다. 선서도 않는 어떤 도적으로부터 지난 대선에 도움받았고 국정원 활용 저지한 거 없습니다. 자, 선서도 않는 어떤 도적,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원세훈, 김용판 씨 등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문장의 발언 주체를 누구로 표현한 것일까요? 풍자의 의미는 여러분 상상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래 발언과 애너그램으로 만든 새 문장, 둘 중 하나는 공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초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선서도 않는 어떤 도적으로부터 지난 대선에 도움받았고 국정원 활용 저지한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언론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모순과 부조리를 추적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 역할에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복무할 때 획득되는 그 결과물이 바로 특종이며 역으로 말해서 특종에 의해 언론의 역할이 수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족벌 언론에 의한 언론 사유화가 심화되고 정언유착의 고리가 강화되면서 특종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던져준 미끼를 검증 없이 덥석 물어놓고는 특종이다, 단독이다 선전하기에 바쁩니다. 뉴스바에서 특종다운 특종과 특종 기자를 소개하는 시간, 특종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특종의 진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국정원 사건 특종 기자인 한겨레신문 정환봉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이달의 기자상 몇 차례나 수상했습니까? 동료들하고 함께 3차례 수상했습니다. 네, 8월까지 시상이 됐죠. 예, 7월까지 예, 7월까지 중에서 3번을 받으셨군요. 저는 참고로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자, 국정원이 제일 미워하는 기자가 정 기자 아닐까 싶은데요. 국정원 관련 첫 특종이 1월 31일자였던가요? 예, 1월 31일에 국정원 여직원 대선글 안 썼다더니 야당 후보 비판 등 91개 글을 올렸다로 첫 기사를 일단 썼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기사 제목이죠? 예. 예, 제목만 들어도 그 기사 이렇게 생각될 만큼 여파가 컸던 기사였습니다. 자, 1월 31일 기사 이전과 그 이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정치 상황 그리고 검경의 상황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우선은 참 달라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래부터 이제 최대한 수사를 하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우선 들고요. 경찰이 보도가 나오기 한참 전인 이제 1월 3일 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이제 저희가 보도한 게시글을 사실은 다 확보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 쓴 글이 대부분 뭐 쇼핑과 여행 뭐 이런 개인적인 글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나중엔 거짓말로 드러난 거죠. 네. 당시 경찰이 혐의를 둔 것은 게시글이 아니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게시글을 추천 반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어가지고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1월 30일 보도로 게시글이 다 밝혀지면서 여러 곳에서 좀 경찰 수사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고 사실 보도 전만 해도 많은 법률가들이 게시글 추천 반대에 대해서는 좀 공직선거법이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좀 둘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좀 계속해서 찬반 의견이 갈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예. 당시에 만약에 이제 보도가 없었더라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크게 비판하기는 사실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게시글이 좀 제때 보도돼서 수사 방향이 좀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딱 이제 요즘에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덧붙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게시글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추천 반대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게시글을 작성한 것만큼 좀 강하게 불법의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민간인 그 이하무기 씨의 인터넷 로그 기록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제 국정원과 그 정보원들이 조회수 조작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 메인을 조작하려고 한 정황이 좀 드러나거든요. 네.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자동으로 이제 조회수를 올리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한 게시글에 적게는 30분, 많게는 3시간 이상 머물러 있었던 정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게시글은 물론이고 지난 이제 12월 11일, 12일에 이제 흔히 셀프 감금이라고 했던 국정원 직원 김 씨를 옹호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에 조회수를 올려서 이제 그 네이트 메인으로 좀 보내려고 했었던 정황이 좀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인터넷 공간에 대한 광범위하고 좀 조직적이고 치밀한 조작이 있었던 걸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수사라든지 실체 규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도 보도가 됐던 건가요? 예, 보도가 됐었습니다. 우리 특종 기자께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니까 수사 당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이런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느끼면은 취재할 때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겠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기사를 써야 되니까 괴로운 거죠. 네. 처음 취재할 때 누구 지시를 받고 시작을 한 겁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1월부터 강남 지역 경찰서를 담당을 하는 이제 경찰 기자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딱 갔더니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여러 건이 이제 터져 있어 가지고요. 이제 어찌할지 모르고 이제 취재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1월 초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국정원 직원이 추천 반대 행위를 했다라는 걸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었고 그 1월 말쯤에는 중앙일보에서 그 종북글을 추적하는 업무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둘 다 단독 보도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팀장한테 이제 소위 쪼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제보자분들에 대해서 접촉을 좀 미리 먼저 하고 과정에서 좀 신뢰가 쌓이는 과정에서 좀 그분의 제보자분의 용기로 게시글을 공개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했던 수서경찰서가 저희가 이제 언론계에서 얘기하는 강남 라인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쪼았다는 그 상사분은 그 이후에 무슨 국정원 전담 취재팀을 꾸리거나 이런 노력도 하셨나요? 쪼이기만 했습니다. 일단 취재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추가적인 취재가 이제 그 추가적인 다른 동료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그때마다 좀 여러 명이 같이 취재를 했고요. 많은 동료 기자들이 또 도움을 주셔서 좀 취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3월에 받은 이달의 기자상. 3월 18일자 기사로 기억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정치 개입 지시 내부 자료 드러났다. 예. 맞죠? 네. 이 기사 내용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제 국정원장이 이제 내부망에 오랫동안 이제 그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형태로 이제 게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사실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제 그
내용을 근데 왜 그때까지 공개가 안 되는지는 저 모르겠지만 그 국정원 직원분들이 참 입이 무거우신 것 같은데 공개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쌓여왔던 내용들이 사실 아주 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뭐 들렸었고 그 내용들을 좀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보도였다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 요원들은 입이 무겁고 손이 가벼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 때문에 이른바 그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문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이상했던 것은 문건이 기사에 안 실렸어요. 예. 문건 사진이. 예. 왜 그랬죠? 이게 이제 뭐 어떤 문건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국정원 내부망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뭐 거기 보면은 저도 내부망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직원이 아니라서 보면은 대통령과 함께 뭐 국정원장과 함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고 그 속에 또 이제 업무를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망 속에 이제 하나의 게시판으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정원 직원들은 청사내에서 사진을 또 찍을 수 없고 그 내부망에 올라 있는 자료는 또 출력도 되지 않고 국정원에서 출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전산실 통해서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출력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국정원에서 쓰는 종이가 뭐 단가가 50원에 가까이 한다는데 약품 처리를 해서 이제 가지고 나가면 경보가 울리는 종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빼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 가지 꼼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 꼼수를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건 형태로 뭔가 나오는 거는 쉽지도 않고 촬영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진선미 이제 의원실하고 함께 이제 해당 내용만 일단 입수를 한 뒤에 검증 작업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3주 정도 취재를 했었고 내부망에 이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란 항목이 있느냐를 확인하는데 거의 10명을 전직 직원과 현직 직원 10명을 거쳐서 취재해야지만 겨우 확인이 됐었고 이제 그 이후에 게시판에 올려진 글의 성격 그리고 이런 입수한 자료들과 이런 유사한지 내용들이 이런 걸 취재를 했고 결정적으로 보도한 일주일 전쯤에 뉴스타파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그 국정원 그 직원들이 쓴 트위터 중에서 오타까지 베껴 쓴 지시 말씀을 오타까지 베껴 쓴 트위터가 나타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이후에 이제 좀 내적인 논리성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그 지시 말씀이 있었던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내용 취재를 진행한 다음에 90% 이상 이건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설 때 이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국정원 문서는 이제 용지는 약품 처리가 돼 있어서 경보 울린다는 말씀했는데 그대로는 못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출력도 힘들고 빼오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나눠볼 또 다른 기사 속에서 그 문건의 실체에 대한 이제 수사가 진행된 것 때문에 미리 여쭤보는데 만약에 밖으로 문건을 가지고 나오려면 경보 울리지 않고 뭔가 좀 바꿔서 갖고 나와야겠네요. 뭐 일단 용지는 원 내에서 쓴 용지는 다 똑같은 용지라서 바꿔서 써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외부에서 이제 종이를 가지고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을 하긴 힘듭니다. 바로 그 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5월에 관련 기사 여러 건 쓰셨더군요. 국정원 정치 개입 문건, 그렇죠? 그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뭐 첫 번째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이라고 흔히 불리는 문건과 반값 등록금 운동 영향력 차단 뭐 이런 어렵네요 발음이 차단 문건 두 가지 문건이 있었는데요. 박원순 시장 관련한 문건은 A4 용지 5장짜리였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뭐 거의 한 달밖에 안 지난 2011년 11월 24일 날 작성된 것으로 날짜가 표시돼 있었고 작성자가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을 뜻하는 이제 고유 표시 등이 이제 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건은 정식 제목은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산공세 차단. 이거는 뭐 2011년 6월 1일 날 있었던 문건이고요. 이거는 이제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 인사들의 이중 처신 행태를 홍보 자료로 작성해서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 자료로도 게재하자라는 목적으로 뭐 작성된 문건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왜 국정원이라고 그 작성 주체를 단정하지 않으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실제로 국정원 취재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공식 루트로 확인을 할 수도 없고 실제로 확인을
안 해주면 그래도 덜 답답하겠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1월 31일 날 보도했던 이제 게시글, 국정원 직원이 쓴 게시글을 보도하기 전에 제 수차례 국정원 이제 공식 뭐 입장을 표명하는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한 통화에만 4번 가까이 게시글 쓴 적은 전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나중에는 게시글이 쓴 게 이제 밝혀졌고 네. 그런 방식으로 좀 계속 확인이 힘들었고 일단 확인이 힘들었고 이번에도 역시 90% 이상은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로 당장 그냥 100% 국정원의 문건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뭐 거의 100% 가까이 국정 문건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라는 이제 잠정 결론이라고 보도가 됐던데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지고 나와서 다시 타이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원본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이 문건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에 확인을 요청했을 때 이제 뭐 담당자도 비슷한 것 같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제 검증을 해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루면 나온다라고 해서 기다렸거든요. 기다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우리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검증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다. 맞을 가능성 몇 %, 틀릴 가능성 몇 %, 뭐 그 정도밖에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좀 다 조용해졌는데 네.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얘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좀 맞는 걸로 보이고 실제로 국정원 관계자 중 뭐 일부는 뭐 이런 거를 뭐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내용 같긴 한데 아마 없애지 않았겠냐 우리 문서고라든지 이런 남겨두지 않지 않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검찰이 이제 어쨌든 보도로 나오면서 발표를 하기로는 이제 자신들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폰트가 다르다고 했죠. 뭐 폰트라든지 정확하게 폰트가 다르다 뭐 이런 부분이 그건 이제 국정원이 했던 얘기고요. 이제 보안 서체가 자기들이 따로 있는데 네. 보안 서체가 다르다는 게 이제 국정원 이야기였고 이제 언론 보도상에서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거는 뭐 폰트 말고도 이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씩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단 문건을 압수한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 정보 보고서가 있는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행정지시 문서라든지 아니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관련한 문건들은 좀 상당수 확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과 정보보고 문건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 이제 관련자들의 소환을 또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지금까지는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국정원에서 이제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혐의 없이 어떻게 이 관계자들을 소환하냐 뭐 이런 이유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조사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폰트가 다르다, 양식이 다르다 이게 원본하고 대조로 해서 내놓은 결과인데 그 원본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군요. 문서 종류에 따라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행정지시 문서라든지 아니면 정보보고 문건은 좀 약간씩 그 내에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문건 진위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그 문건의 내용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났는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문건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가요? 예, 뭐 다양한 내용들 특히나 이제 보수단체 집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언론을 통한 이제 입장 표명이라든지 뭐 여러 경제단체라거나 아니면 어떤 교수들을 통한 언론에 대한 입장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수 좀 확인이 됐고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5월 28일날 서울시가 이제 내부 문서로 국정원 추정 문건 대응 조치 진행 상황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국정 문서에서 12가지 이제 서울시 사업 가운데 5가지 사업이 좀 이런 대응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걸로 좀 보인다. 이런 입장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정 기자가 쓰신 기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SNS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라. 그러니까 뭐 박원순 시장 제압, 뭐 반값 등록금 이슈 대응 이런 것들을 SNS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슈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예. 한겨레 보도가 나가고 6월 중순 YTN에서 실제로 트위터 같은 SNS에서 이러한 글들이 유포가 됐고
이런 글들이 작성 주체가 국정원 의심 계정들이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뭐 사실 뭐 이 보도는 그 국정원이 중단 요청을 하고 YTN이 보도 직후에 보도국장 지시로 방송이 중단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군요. 지금 국정원 관련 취재 계속 하고 계세요? 예, 뭐 취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늘 그렇듯 잘 나오는 건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혹시 우리 속칭 센 놈이라고 하죠? 예. 네, 좀 특종이 될 만한 걸 취재하고 있는지요? 뭐 지금 뭐 이게 사실 가다가 자꾸 취재하기가 되게 힘든 취재라서 네. 뭐 일단 계속 이제 뭐 두드리다 보면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기사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정환봉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